네이버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네이버를 나쁜 주식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네이버를 추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또 왜 이렇게 네이버를 괴롭히는 걸까요? 동시에 네이버 라이벌이자 같은 상황인 카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입니다. 네이버 주가는 지난 1월 27일 최고 29만 2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주가는 최근 19만 4,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최고가 대비 약 30% 넘게 떨어졌는데요. 카카오 주가는 네이버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최고 6만 9,7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박스권을 이어오다 올해 3월 급락하더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약 4만 7천 원 수준이거든요. 고점 대비 약 32%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증권가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인데요. 8일 와이즈 리포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네이버 리포트를 발간한 국내 증권사 6곳 중 5곳이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카카오는 4곳 중 3곳이 하향 의견을 냈고요.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역발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남들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맞아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용기가 돈 벌 기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기회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을 보면 두 회사 모두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을 보면 두 회사 모두 꾸준히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더 가파른 성장을 했고요. 또 증권사 실적 예상치를 참고했을 때 이러한 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인데요. 네이버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고요. 카카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소했다가 2024년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실적 예상치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작년 연간 기준 영업이익률은 네이버가 18%, 카카오가 9%였습니다. 네이버 영업이익률이 카카오보다 높죠. 단 카카오는 향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회사가 주식 투자자에게 얼마나 남겨주는지 알려주는 ROE를 살펴볼 건데요. 작년 연간 기준 네이버 ROE는 7%, 카카오는 4%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ROE가 높은 그런 종목은 아니었고요. 단 증권가 예상치에 따르면 네이버 ROE는 12에서 14%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요. 카카오 ROE는 꾸준히 상승해 6%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회사 자체만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꾸준히 돈을 벌고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즉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투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주가도 상승하지 못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고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그렇죠. 또 주식을 비싸게 산다면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두 회사 주가는 현재 비쌀까요? 쌀까요? 주가가 비싼지 싼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회사 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가 낮다면 밸류에이션은 낮겠죠. 그 낮은 밸류에이션을 우리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고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게 주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PER이죠.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PER은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PER이 낮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이익 대비 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높다는 것은 주가가 이익 대비 비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투자자는 PER이 낮은 종목을 사는 게 좋겠죠. PER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PER과 비교하거나 경쟁사와 비교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제대로 쓰는 방법이죠. 즉 과거 PER이 20배였는데 현재 10배라면 주가가 과거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경쟁사와 비교해 상대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볼게요. 저는 밸류에이션으로 PER 대신 POR을 사용했는데요. PER은 주가와 순이익을 비교한 거라면 POR은 주가와 영업이익을 비교합니다.
그 사용 의도는 똑같아요. PER, PER 똑같이 낮으면 저평가다 이렇게 볼 거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POR 흐름 볼게요. POR은 과거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현재 네이버 주가는 가장 싼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최근 네이버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것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이 과거 최저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이번엔 카카오 POR을 볼게요. 카카오 역시 밸류에이션 수준이 과거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과거 가장 저렴했던 수준까지 떨어졌다. 카카오 역시 좋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중 둘 다 살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사야 된다 또는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종목이 더 매력적일까요?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항상 저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항상 비싼 종목이었어요. 이 카카오가 여러분에게 친숙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카카오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카카오 캐릭터처럼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나? 이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별 이유 없이 카카오 비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중 카카오를 살 이유가 없겠죠. 보통 주식이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더 큰 성장 매력 때문이에요. 그러나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 성장 매력이 더 크진 않았습니다. 증권사가 예상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 네이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과거에도 카카오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단 영업이익은 좀 달랐는데요. 앞으로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네이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작년만 보면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11.5% 증가한 반면 카카오는 무려 47% 넘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는 좀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 성장률만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즉 네이버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모범생의 느낌이에요. 카카오는 성적이 들쑥날쑥하지만 오를 땐 또 확 오르는 그런 학생의 성적표를 보는 느낌이죠.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사실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비쌀 이유는 없어요. 반대로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 쌀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더 매력적인,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네이버가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 때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모두 안 좋은 분위기를 타고 과거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과연 매수할 절호의 찬스일까?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AI 성과 부족이 꼽히는데요.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단독 AI 앱 출시가 없고 대규모 언어 모델 성능 격차가 글로벌 기업과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평가가 일정 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즉 현재 주가가 낮은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러 사업에 AI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며 시장에서 네이버가 AI 기업체라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도 네이버와 비슷했거든요.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AI 수익화 과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카카오의 AI 모델 카나나가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경우 수익화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두 회사에게 AI를 활용해 돈을 벌어줘. 그런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내려간 이유기도 하죠. 당연히 두 회사도 잘 알고 있겠죠. 이런 상황을. 그래서 두 회사 모두 AI를 활용한 전략을 계속해서 내놓고 발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하면 뭐 하겠어요. 성공해야겠죠. 두 회사 모두 AI를 결합한 사업 청사진을 그렸는데 문제는 차별적 강점이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막 놀라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그냥 그저 그런 또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딱히 무언가 좋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AI 이거 빼고 보자.
빼고 봤을 땐 어떨까 그렇게 봤더니 사실 저는 이 네이버의 AI 기술에 대해서 기대를 1도 안 하거든요. 보면 AI 기술을 접목해서 했던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종료한 것도 많고요. 즉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를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뭐 이런 기대감을 다 빼고 그냥 현재 사업 또 앞으로 확실하게 벌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이버는 그냥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로서 경쟁자는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4년 말 기준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였습니다. 쿠팡과는 약 2%포인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또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에 이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가총액은 네이버는 31조 정도거든요. 근데 쿠팡은 무려 53조예요. 아니 비슷하다며. 근데 네이버와 쿠팡의 시총 왜 이렇게 차이 나냐? 물론 쿠팡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평가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광고 등 다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시총이 쿠팡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이걸 보면 더 놀랄 건데 네이버가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2조를 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6,790억을 벌었어요. 아니 네이버가 쿠팡에 비해 영업이익 무려 3배 넘게 벌었는데 불구하고 시총이 꽤 많이 낮죠. 네이버가 여러모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카카오 작년 영업이익으로 7,320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과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할 회사가 아니에요. 네이버 훨씬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쿠팡과 카카오 모두 네이버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억울할 수밖에 없죠. AI를 빼고 또 이커머스 회사로서 네이버를 바라보는 것처럼 카카오를 바라봐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매력적인 회사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렇게 네이버가 더 괜찮은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영업이익의 14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는 무려 28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카카오에는 28배 뻥튀기 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14배 뻥튀기 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네이버가 저평가받고 있다. 네이버는 또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무조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선택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이렇게 비싼 이유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안 나가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무려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여러모로 네이버가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주가는 이런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여러모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네이버 주가가 부진한 거는 네이버가 이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AI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데 이 기술에 대해서 접목하고 사업을 실행해서 성과를 내는 걸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AI를 접목한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도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더 싸게 사야 합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일 주가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견디는 방법 중 하나가 뭐다? 싸게 사는 거. 싸게 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이버 사지 마세요. 네이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큰 파도가 불어오는데 그걸 반대로 가는 거는 그 정도의 힘이 갖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보통 그렇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파도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파도를 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사지 말라. 또 더 각광받는 종목들이 많다. 그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네이버를 꼭 사고 싶은 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싸게 사기 위해 노력하자. 원하는 가격대가 안 오면 아예 2년이 아니다. 이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는 한 18만 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수준에 매수하는 게 적당해 보이긴 합니다. 결론은 최대한 싸게 사자. 싸게 사는데 욕심을 부리자. 안 되면 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사도 꽤나 고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무언가 성과가 나든지 아니면 기대가 바뀌든지 즉 심리가 바뀌어야 오를 건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고생 꽤나 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시라.
만약 물타기 해야 한다면 그런 분들 계시겠죠. 저는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한 번 정도 사고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한 번 더 살 계획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물타기하고 버티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탈출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탈출하세요. 버리세요. 왜 버리지 못하죠? 보통은 버리는 것에 대한 손실 확정에 대한 아픔이 크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데 그걸 버리셔야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주식에서 한동안 손을 뗄 각오를 하고 팔거나 아님 다른 좋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탈출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방법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던지고 잊어버리는 게 깔끔하긴 하죠. 마지막으로 카카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 안 파실 거잖아요. 카카오 갖고 있다면. 제가 앞서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분위기도 안 좋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고 그래서 카카오를 갖고 있다면 차라리 네이버로 갈아타시는 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파실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손실이 참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응원을 합니다. 카카오가 잘해서 카카오 주가가 올라 여러분이 수익을 낼 기회 또는 본전을 찾을 기회 즉 탈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종목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